여러분 안녕하세요. 풀코아의 여팀장입니다. 지난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근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는 자금세탁 방지와 법률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거래소 디코인 정웅모 부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웅모 부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풀코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디코인 거래소와 네. 정웅모 부대표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코인 거래소는 이제 해외에 소재한 거래소고요. 저는 이제 한국 지사의 부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인 거래소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홍보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2월 달에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요. 현재까지 약 80여 개의 한국 프로젝트를 해외에 소개해 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랑할 거라면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상장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 공유하는 방식의 거래소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제 거래소의 부대표로서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원에서 저는 가상자산 산업과 블록체인에 대한 학위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정보를 풀코아 구독자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근법이에요. 네. 정부가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고 보는데 네. 이번 특근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특근법 자체는 취지 자체가 이제 어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관은 돼 있지만 취지 자체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금 세탁이라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히나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FATF라는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그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은 가상자산을 이렇게 자금 세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실명 확인을 하거나 또는 송수신을 추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시행이 이제 강력한 규제인 거는 맞는데 한국이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3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거래 국가에 비해서는 한국에는 오히려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좀 규제가 생겼고 이 규제가 생겼다는 것들은 어쨌건 투명하게 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이 좀 더 양지로 나와서 이런 그런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근법이 시행된 후 현재 약 100여 곳의 중소형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업 정지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대형 거래소인 OKX 코리아가 4월 7일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해당 거래소 사용자들의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더라도 투자자들이 제때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특근법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영업 정지가 되는 상황은 사실상 피했어요. 왜냐하면 초안에서는 실명 인증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시행령에서는 좀 더 보완이 돼서 원화 마켓이라고 불리는 한국 법정 통화에 입금이 없는 가상 자산 간의 거래소는 실명 인증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 마켓이 없는 한국 내 거래소들은 실명 인증 계좌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ISMS라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요구하는 정보 보안에 관한 자격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일련의 재반 절차를 밟는 데에는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거나 기반이 약한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거래소를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명하게 우리 거래소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영업 종료를 하겠다라고 밝히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래소들은 그런 발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다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행위 자체를 미리 감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이거를 사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언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보시면 ISMS 인증을 받은 한국 거래소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거래소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 리스크들을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본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두에도 있겠듯이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이제 투자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계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세법 개정안은 이제 그 명확하게는 특근법하고 구분된 법이에요. 다만 이제 동일한 시기에 나왔고 동일한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고, 사실은 특근법 자체는 이제 사업자들의 이슈인 거고 투자자들의 이슈는 이 세법이 더 민감하죠. 사실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아마 유튜브 영상이 엄청 길어져서 구독자분들이 불편하실 테니까 요점만 추려서 정말 현실적으로 아셔야 되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세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데 이 세금은 그 과세 시점이 2022년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과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매기냐면 이제 총 그 취득액인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라. 세금은 20%의 지방세까지 합하면 22%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이라는 것들은 1년간의 총 벌어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더 돈을 잃었다.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을 잃으셨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총 이제 수익이 합이에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친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식시장보다 뭐 가이드가 낫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미 정해진 법이고,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과세 시점이 되면은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면은 2021년 12월 31일에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들에서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여기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코인은 괜찮지만 뭐 알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박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유권 해석이 사례가 나온 적이 없어서 사실 업계 사람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실제 사례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는 절세. 절세가 그렇죠. 가능하냐? 절세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 세금은 원천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보신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신고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것도 현재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거래 내역을 어떻게 추려서 어떻게 취득가액을 입증하고 얼마 이득 받는지 어떻게 입증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에 가셔서는 본인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추려서 계산을 다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탈세가 밝혀질 경우는 또 뭐 60% 이상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세를 하시는 방안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본인이 꼬박꼬박 챙겨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시점은 가상자산이 원화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테더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채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풀코아를 통해서 좀 더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 채 되지 그렇죠. 않았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시가총액이 약 1,000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가치로서의 투자보다는 수익성을 위한 투기로 접근한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가상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제가 뭐 감히 금융시장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이 이렇게까지 급격한 가치 상승을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거품이다, 뭐 버블이다, 뭐 튤립 거품 이후로 최대다, 뭐 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내재 가치를 논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커졌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면요, 분명한 건 이제 개인들만의 거래로서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여러 기관들 또는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자산 시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혹은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주식 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은행의 금리와 또 가상자산 시장도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거대한 투자사들 또는 이런 헤지펀드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이제 그런 헤지펀드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투자사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좀 앞서가신다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좀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예전까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화폐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지금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된 이유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느냐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가치를 축적하는 자산의 용도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그 용도가 저는 딱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디지털 전자 정보로 이루어진 자산이다 보니까 보관이나 이동이 굉장히 간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금을 막 1톤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사시의 금을 들고 그렇죠. 어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미술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 레저 지갑, USB만한 거에 하나 담고 있으면 뭐 1000억이든 1조든 얼마든지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지갑에 올려놓으면요, 그냥 몸만 움직여도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치를 굉장히 편하게 저장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의 다른 새로운 개념의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치를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25일부터 시행된 특급법 개정안에 대해 디코인 거래소 정웅모 부대표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풀코어 채널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정보들을 가지고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글로벌 거래소 디코인 정웅모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